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온택트 워크숍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에서 오늘 발표하게 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발주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보면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장애 예술 활동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법 관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사 개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FGI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의 의의와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예술활동 관련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을 살펴보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실제로 다양한 제도와 그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는 아쉽겠지만은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장애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에 대해서 장애인 예술, 장애예술, 포용적 예술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협업할 수 있는 포용적 예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을 통해 가지고 영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에서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예술을 하는 형태의 포용적 예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기본 정의인 장애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유네스코의 예술과 지위에 대한 공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열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관련된 조사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조사들도 살펴보시면 특정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대상들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애 유형과 특정 예술 분야에 국한돼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현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미국과 호주의 예를 좀 살펴보면 국가 전체의 모든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결과들을 보면 다소 대부분 비슷하거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소 낮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정 장애 유형과 특정 예술 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 예술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장애 예술을 규정하고 있고, 포용적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장애예술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조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도출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작적 개념을 도출하고 그에 맞춰서 방향 설정과 타당성 있는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활동 경험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얼마 있는지 모집단이 없습니다. 모집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예술활동가로 하였고 저희들은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한 해 동안 기관, 협회,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 활동을 하여 발표, 출판, 전시, 공연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 예술활동가로 정의를 내렸고 오늘 발표에서 다뤄질 장애예술인은 5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는 법이라든지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공고 등 근거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본인을 예술인이라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의미가 아니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물어보면 본인이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예술가들조차도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예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강한 긍지가 있고 본인이 예술인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 7개와 예술 분야 14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찾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주어진 예산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실제로 예술활동하는 분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단체, 협회 등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19개의 기관, 협회, 단체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944개를 표본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은 얼마만큼의 예술인이 있는지 장애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예술활동가들이 보면 실제로 장애예술인은 5,972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장애예술활동가는 25,0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을 보면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저희들은 장애예술인 416명, 예술활동가를 584명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개인의 예술활동, 예술창작 여건, 단체 및 작품 교류활동 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수행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모집단 구축을 하고 정량 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정량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러한 걸 정성 조사를 하였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고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재현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현황을 보면 서양음악이 38.3% 가장 많았고 문학, 미술 다음 순이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예술인 현황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미술 분야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들은 문학, 시각장애인들은 서양음악,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문학이 가장 많았고요. 뇌병명장애도 문학, 미술, 지적장애인들은 서양음악, 미술, 그다음 자폐성 장애인들은 서양음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기간은 평균 7.6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10년 이상이 7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예술활동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짧은지,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술활동 참여 경로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68.5%로 가장 많고 개인 교습, 동호회 활동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치유 목적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을 되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치유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접한 사람들이 장애 예술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술활동 중심 형태를 보면 창작 및 실현, 교육 기술 순으로 나타났고요. 교육예술활동 중심 형태를 보면 예술교육 강사, 예술 강사, 초등생, 교육 강사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예술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실제로 출판, 출간, 연재 발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수상, 초청 출판, 출간, 연재 발표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공예, 사진 분야도 보면 전시 경험이 91.4% 가장 높았고요. 수상, 초청 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분야를 보면 공연이 93.3%로 가장 높았고 초청받아 공연한 형태도 65.6%로 나타났습니다. 예술활동 협업 및 교류 형태를 보면 비장애 예술인과 46.6% 정도로 교류가 높았고 그 다음에 타 분야, 타 장르 교류도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은 8개 분야의 정책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이는 다소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시면 50%가 모두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모두가 중요한 정책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만족할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청각 및 언어 장애들이 다소 다른 유형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뇌병의 장애가 다소 상대적으로 낮게 만족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창작,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장애예술을 위한 연습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 쿼터제가 실시되어야 된다. 이러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룹 지도가 42.6% 가장 많았고 개인 레슨, 그 다음 예술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으로 이루어졌고 있고요. 그룹이라든지 기타 현황에서는 나라의 공공기관의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예술전문학교, 개인 레슨,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문 예술 교육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본 부분이 67%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보면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기관이 부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문 교육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저희들이 5개 그룹으로 해서 3년 이상 장애예술인들을 활동을 한 부분들을 모시고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예술인들을 2그룹을 했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수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예술인들은 대리인, 보호자를 동행해서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장애예술인 교육, 문화예술 분야 향후 경험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보다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경제적, 교육적 측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시, 장애인을 향유 및 관람책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체, 내병병 장애예술인은 창작 발표 공간, 이동권 문제, 시각장애예술인 보조도구의 부족 문제, 청각 언어 장애예술인은 매개자 양성 및 지원의 문제, 지적 자폐성 장애예술인은 장애예술의 전문적인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예술 분야별로 보면 예술 분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매개자와 예술활동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고요. 음악 분야와 무용 분야는 창작 연습 공간이 부족한 문제에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 지체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관심 못 받았던 발달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49% 정도의 장애예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활동가로 장애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56%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경로도 기존에 치료나 향유의 목적으로 이식되어 왔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술 교육을 받고 예술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더 전문화되고 더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특정 유형, 특정 예술 분야로 국한해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비교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와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예술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예술 교육을 하고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화된 장애예술 교육체계 및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문 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은 높지 않았고 과반수 이상이 전문 예술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 예술 교육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고 장애인들을 이해하면서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예술 교육 체계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장애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서 단계별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개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개자는 디렉터, 큐레이터, 수어 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의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인력과 장애인 등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개자들은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 정책이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개자들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성되고 그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의 직접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향후 측면에서도 환경 개선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관람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창작에 대한 영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이러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먼저 파악되어야지 어떠한 부분이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비장애 예술가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장애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움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마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장애인 예술활동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이 마련될 것이고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